네, 안녕하세요. 대체도서 제작부 이정원 차장입니다. 학습지원센터가 보조공학부와 대체도서 제작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러 나왔고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2000 이게 뭘까요? 네, 2000년은 학습지원센터가 태어난 해입니다. 실로암 학습지원센터는 서울 시내 총 11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리고 보조공학부의 전신 실로암 재활지원센터가 2002년에 설립이 되었고 2013년에 이 학습지원센터와 재활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54명으로 이루어진 가장 규모가 큰 학습지원센터이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기술을 가장 기민하게 이용자 서비스에 활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조공학부와 대체도서 제작부가 중심이 되어 이 센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두 부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가 아니어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보조공학기기를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개발도 해야 하고요.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체도서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쉽게 못 돌리는 외국어, 수학, 화학 분야 전공은 하고 들어와야 점자를 좀 찍어볼 수 있고요. 사서 정도는 돼야 도서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입사해서 각자의 업무에서 가치를 찾고 보람을 느끼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 학습지원센터입니다. 오늘 공유하는 이 학습지원센터의 미션과 비전, 목표, 과제들은 모두 이 두 부서의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로암 학습지원센터의 미션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미래, 일상을 연결하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미래, 일상을 연결하다. 이 미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삶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순간에도 제한받지 않도록 기술과 전문성으로 일상의 장벽을 허물어뜨려 시각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비전입니다. 정보 접근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시각장애인 2028.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입니다. 이용자 중심, 변화하는 기술, 성장하는 인재,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네, 이어서 팀원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역팀 김한입니다. 앞에서 보신 이 영상은 22년 점자의 날에 제가 교정사로 KBS에 출연했던 영상입니다. 제가 2015년에 실로암에서 기초자율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교정사로서 점자로 먹고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에게 새 삶을 선물해준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상임이사님께서 국회에서 발의하셨던 점자법으로 한글과 동등한 문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시각장애인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점자를 양질의 교육이 없어서 못 배우게 되면 말이 안 되겠죠? 평생교육팀에서 점역팀으로 이전된 성인 문해교육이 새롭게 다시 출발합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학습의 차이. 키움 점자교육 사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평생교육팀의 그 성인 문해교육이 저희 팀으로 이전되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점역팀에서는 기존에 점역교정사 직업훈련과 브레일 아카데미 등의 점자교육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교육 노하우들이 쌓였고 그 외에도 기초재활 점자교육이나 성인 문해교육 그리고 놀이로 배우는 점자교육 등의 교정사를 강사로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교육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번 사업에서 주목했던 부분 중에 첫 번째는 교육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준 편차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보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루하고 졸린 점자 수업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재밌고 집중도 있는 점자 교육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키움 점자 교육에서는 올해 6개 점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생들의 점자 실력을 쑥쑥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기초 점자 교육으로는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주 3회 총 24회로 빡세게 진행되는 지금 바로 배워보자 기초 점자 교육, 그리고 7, 8월에 총 8회로 방학 특강으로 진행되는 이젠 나도 읽을 수 있어 실용 점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상하반기에 기초재활 교육 사이에 배치해서 4월부터 8월까지의 점자 교육 공백을 외워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외국어 점자 교육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토요일 주말반으로 운영되는 J컬처로 배워보는 일본어 점자는 일본어 점자를 배워보고 싶었지만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는 중급 읽기 교육입니다. 1, 2월에는 점자로 떠나보는 맛집 탐방, 10월, 11월에는 점자로 읽어보는 가을의 시 한 수, 그리고 우리 점자 여신 김환나 선생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교육, 영화로 읽어보는 점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로 읽어보는 점자는 브레일 아카데미에 영상을 탑재해서 언제 어디서든 한나쌤의 목소리와 함께 점자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키움 점자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학습자의 욕구에 따라서 항상 다양한 콘텐츠와 맞춤형 교육으로 시각장애인의 점자 학습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교정사로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교정사 선배님들, 특히 우리 평생교육팀 유연서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皆さん、あ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いつも日本語で何か話してくれと言われますが、いつも困っています。今年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일본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일본어로 뭔가 얘기해달라고 말하면 언제나 곤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리얼 클래스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이연수입니다.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맞습니다. 처음이실 거예요.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로 외국어 회화교실이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리얼 클래스가 되기 위한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 이렇게 변화합니다. 여러분은 외국어 어떻게 배우고 계신가요? 우리의 끝나지 않는 숙제, 언제나 새해 목표는 다이어트, 영어 공부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올해 목표가 혹시 영어 공부하기나 제2외국어 배워보기라고 지금 목표 세우신 분들 계신가요? 주중에 독학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출퇴근 시간에는 뭐가 유행인지 쇼츠 봐야 되죠. 점심시간에는 쉬어야 되죠. 집에서는 누워서 숨만 쉬어야 되죠. 도대체 언제 공부하죠?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은 그런 분들을 위해 퇴근하고 바로 복지관으로 오시면 전문 강사와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과 현장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외국어로 대화로 주고받을 수 있는 회화교실 저녁반을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저녁반이 대면 수업으로 계속 올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업으로만 듣고서는 60분간 계속 수업만 들으면 재미없으시죠? 그리고 왜
이 외국어는 언제, 왜, 그렇게 왜 써야 되는 건지 표현하는지 왜 모르겠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문화가 이 나라에 있으니까 너무 흥미로운데? 라는 순간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기존 외국어 교실에서는 문화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문화 체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력하여서 미얀마, 루마니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의 외국어 교육 지원 사항은 이 나라 너무 흥미로운데 언어까지 공부해보고 싶어. 이 문화로 인해 이렇게 말하는 거군. 더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라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외부에서 다 감각적으로 경험해보는 문화체험으로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SNS에서 요즘 핫한 동두천에 있는 니지모리 스튜디오로 올해는 시험적으로 나가보아서 일본의 거리, 상점, 음식 등을 경험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매일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시작하기 마음먹기 어렵고, 이 언어는 어떤지 발만 한번 담그고 싶은데 라는 분들을 위해서 일상적인 테마로 마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와인으로 배우는 프랑스어를 진행해서 기존 외국어 회화교실을 자주 이용했던 분들 외에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통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역사, 지역, 그리고 특산물 등을 배우면서 프랑스에 여행 가고 싶다, 프랑스어를 배워봐야겠다 라는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테마를 가미한 외국어 특강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열린 특강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외국어 특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TMI지만 저는 중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녔는데요. 일상회화는 그럴듯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 나온 이야기나 그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대화가 되어버리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독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해당 배경도 잘 알아야 되고요. 어려운 단어도 알아야 되고요.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얻은 능력은 이제 표정으로 말하기, 그리고 돌려 말하기 이런 스킬을 얻었는데요. 이제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은 시각장애 대학생들을 위해 영어 시사토론 방학 특강을 진행합니다. 원어로 토론함으로써 영어 능력 향상, 고급 어휘 습득, 그리고 최근 사회적인 이슈를 통해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이 제일 큰 사업 변화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외국어 회화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학습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YBN, 시사, 시원스쿨, 해커스 등등 실력 있는 강사의 개인 유튜브까지 코로나 시기를 걸쳐서 외국어 교육은 점점 온라인화 되었고, 그리고 언어 공부에 대해서 폭넓은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강들에 대한 접근성, 화면 속에 이렇게 필사하는 장면을 보기 어려운 등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서 100% 활용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외국어 교육 자료를 1차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그 기반을 닦기 위해 외국어 학습기관 시장 조사와 시각장애인들의 외국어 학습기관 선호도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회화교실은 실화학습지원센터와 역사를 같이 한 전통 있는 오랜 사업인데요. 처음 이 사업을 맡게 됐을 때는 부담감도 있었고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 걱정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리얼 클래스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감성 TTS를 활용한 녹음도서 시범 제작의 발표를 맡게 된 정보미디어팀 허강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저희가 연말에 이제 그 녹음도서 이용자 선호도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그다음에 현재 녹음도서 제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TTS란 무엇인가 조금 이제
살짝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게 녹음도서 제작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녹음도서에 제대로 온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보완되어야 하는지 여기까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녹음도서 선호도 조사를 최근에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첫 번째는 그 평소 음성 도서를 들으실 때 어떤 수단으로 들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니 일단은 6대 4 정도로 녹음 도서로 더 많이 들으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지 도서나 TTS 음성 도서는 한 30% 정도 이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로 청취하는 장르는 로맨스, 추리공포, 일반 소설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주로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계발 서적이라든지 이런 서적들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TTS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게 될 때 이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에 적합한 캐릭터나 캐릭터의 음성과 이제 성별이나 뭐 나이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 감정들도 다 표현해줬으면 좋겠다가 90%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룩스데이지나 이런 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쭈쭈쭈 이렇게 읽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실감나게 들으실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선호도 조사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안내해드렸고요. 현재 녹음도서 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앞에 그림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도서 선정은 비슷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도서 구입도 하고 뭐 최근에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이슈가 되는 도서들 이런 것들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 도서가 이제 도서 제작 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성우분들과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봉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뭐 사투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은 낭독이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도 너무 뭐 목소리가 갈라지신다거나 뭐 허스키 하신다거나 이러면 좀 녹음도서 제작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진행을 해서 좀 녹음도서 제작에 적합하신 분들을 저희가 추려서 선발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 녹음을 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가공을 합니다. 뭐 볼륨도 맞춰드려야 되고 뭐 불필요한 공백이 너무 많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입술 소리가 많이 들어갔다거나 노이즈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후처리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봉사자분들이 이제 본인이 시간이 되실 때 나오시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일이 생기시면은 못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도서가 제작이 중단이 되면은 그 도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또 도서를 뭐 절반을 소설을 읽으셨는데 다른 분이 뭐 바톤 터치해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면 그 도서는 이제 버리게 되는 거고 또 봉사를 해주셨는데 또 결과물이 또 안 나오니까 서로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고 이제 봉사자분들이 이제 전문 성우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조금 목소리도 좋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나이도 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뭐 읽으시는 게 조금 미숙하시거나 이러면은 뭐 제작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도 하고 편집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순탄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녹음 봉사를 그만하시고 추후에 이제 검수를 하다가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할 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봉사자분께서 검수를 하시고서 저희 쪽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때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추후에 이용자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기 때문에 뭐 이용자분들을 통해서 온다거나 했을 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봉사를 그만두시면.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TTS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제 좀 안정적이고 균일하고 또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앞서서 좀 TTS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SNS나 이런 데만 가봐도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 전부 다 TTS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성우분들이나 좀 이런 낭독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요즘에 워낙 프로그램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잘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볼 텐데 그에 앞서서 혹시 TTS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는 분? 저도 TTS 해가지고 이제 텍스트 투 사운드인가 텍스트 투 뭔가 막 해서 이제 S가 들어가는 말이 많기 때문에 민감인가 해서 이번에 정확히 좀 알아봤는데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TTS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좀 많이 써왔던 기술이기는 해요. 물론 많이 미흡했지만. 그래서 혹시 좀 과거에 옛날에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TTS 기술을 활용한 게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버 더비의 다인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TTS가 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TS가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아빠, 내가 누구요? 종로의 정보통 상도요. 나가 다 알고 있지.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 즉 글자를 목소리로 바꿔주는 거란게. 예전에는 음성 합성 기술이라고 많이 불렀었지. 아이고 얘들아, 이얼리오 납터 경태 아레비가 요즘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많이 네이버 보는데 클로버 더빙이라는 걸 TTS인가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걸 사용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구나. 아주 그냥 탁해. 오죽 보면 성우 선생도 일자리를 잃을 위기라면서 걱정이 많다니까. 정태 할아버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아직 어색한 느낌이 많던데. 우리 하준이가 못 믿는 모양이구나. 그럴 줄 알고 자료 화면을 준비해간다. 같이 보시죠. 실제로 성우라는 직업 자체가 엄청 위협받고 있거든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사람이 이제 출연하는 유튜브도 있지만 가끔 보면 이제 자료 화면으로 도배되는 거기에 TTS라고 해서 텍스트를 목소리를 바꿔주는데 아니 이거 누가 볼까 싶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 목소리가 오히려 잘 왜냐하면 성우는 감정을 막 담아져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감정을 빼고 그냥 쫙 읽어주니까. 성우분들 지금 큰일 났어요. 직업 없어지게 생겼어요. 어떠니 얘들아, 최근 몇 년 동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영상과 음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지. 그런데 사실은 이 TTS라는 기술이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란다. 너희들은 TTS를 처음 접한 기억을 떠올려보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느냐? 라떼는 말이다. TTS 말투를 사람들이 따라하게 만드는 하나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온라인에 터졌었단다. 그것이 바로 훌루 클럽이지. 나 샤기 커트 해야 되는데. 샤기 커트해? 응. 내가 좋은데 알려줘? 어디? 블루클럽. 아고기 남성 헤어 전문 이용실? 맞아. 좋아, 같이 가자. 그래. 마지막으로 일명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하는 목소리 복제가 얼마나 비슷하게 가능한지 한번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목소리가 실제 사람의 목소리고 뒤이어 나오는 목소리가 학습을 통해 복제된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생활지향 유장입니다. 내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대신 내준다면 되게 편하겠죠. 안녕하세요. 디지털생활지향 유정규입니다. 저는 생활에서 디지털 도구로 우리의 일상이 편리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녹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제 목소리를 대신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일레블랩스를 통해 내 목소리를 AI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TTS라는 걸 좀 생각해보면서 다시 되새겨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인가 방금 그 블루클럽 이거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 때는 한창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많았을 텐데 이게 엄청 말투가 좀 웃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중학생 때였는데 애들이 맨날 저 말투 따라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가지고 삽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TTS를 이용해서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TTS라는 기술이 저게 영상이 2006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 그때도 저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물론 많이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웃음 코드가 돼가지고 우리 뭐 롤러코스터라거나 이런 데 아시죠? 남녀 탐구 생활 이런 데서도 뭐 마이 갓 막 이러면서 따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TTS를 사람이 흉내내면서 좀 웃음 코드가 돼가지고 이제 히트를 친 건데 그렇게 좀 오래전부터 TTS라는 기술은 많이 좀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접근성이 낮아지고 좀 많이 저도 이거 네이버 더빙에서 무료로 어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캐릭터도 선택하고 뭐 목소리 톤이라든지 빠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뭐 연예인 목소리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뭐 브랜드가 타입캐스트라는 데가 있고 방금 보신 네이버 더빙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스 클로닝을 했던 11랩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뭐 감정이나 이런 것도 설정을 하면은 뭐 화가 난 목소리, 기쁜 목소리 이런 것도 다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보이스 클로닝을 소리를 듣는데 상당히 흡사하더라고요. 저게 한 번 학습시킨 거거든요. 근데 학습을 여러 번 시킬수록 똑같이 난대요. 그래서 요거를 조사하면서 좀 섬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 목소리 지금 이걸 누군가 녹음해서 가져가서 학습을 시키면 제 목소리를 그대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데서 쓰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섬뜩하긴 했는데 네, 저희는 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녹음도서 제작에 도입을 해서 녹음도서를 이제 좀 더 빠르고 좀 더 이제 수고를 덜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TTS를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은 단계가 뭐 비슷하기는 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텍스트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전자도서 제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뭐 도서를 구입해서 뭐 책 등을 잘라서 고속 스캔을 해가지고 텍스트화를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뭐 오탈자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수정을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를 TTS로 집어넣어서 이제 도서 음원 파일로 만들면 그게 이제 TTS 도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이면서 아직은 좀 힘든 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까도 보셨지만 뭐 완벽하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네이버 그 더빙 같은 경우도 뭐 문맥이나 이런 거를 좀 무시하고 글자대로 읽는 것들도 좀 있고 그래도 뭐 마침표나 느낌표, 물음표를 넣으면은 조금 이제 뭐 말꼬리를 올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뭐 문맥에 맞춰서 상황을 판단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이제 AI 기술이 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특징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와 유사한 자연스러운 TTS 뭐 품질 해가지고 사실 뭐 이런 연예인 목소리로 책 읽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디오 클립이나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균일한 품질이 나오겠죠.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 시간이 사람이 직접 녹음하는 것보다는 훨씬 단축되긴 할 거예요. 그리고 수정 녹음은 그냥 텍스트 수정해서 다시 뭐 그 부분만 녹음해서 뭐 그 부분을 뭐 교체한다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수정도 훨씬 용이해질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조금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 부분들은 이제 감정을 판단해서 걔가 잘 읽어주는 거 또는 상황을 판단해서 뭐 텍스트는 이제 그냥 숫자 10과 분 이렇게 써있으면 그게 시간 10분 얘기하는 건지 사람 10분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은 그냥 보고서 판단하지만 아직 컴퓨터는 문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뭐 주가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우리 주가가 올랐네 내렸네 하지만 그게 뭐 날짜 한 주를 얘기하는 건지 한 주가 같다 이런 거랑 주가가 같다 막 이런 거랑 이제 컴퓨터는 구분을 아직 잘 못하다 보니까 TTS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될 걸로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AI들이 좀 보완이 많이 돼가면서 이제 전면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감성 TTS를 활용한 녹음도서 시범 제작은 이제 올해부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부터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가지고서 좀 선호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 평가도 좀 받아봐서 어느 부분들이 좀 아직 미흡하고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보고 그러려면 또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좀 다행인 점은 제가 좀 유명한 그 챗 GPT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어보고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싸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럴 때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니? 저럴 때 기분이 어떻겠니? 물어보니까 엄청 뭐 슬플 수도 있고 뭐 안타까울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계속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판단은 그래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접목이 되면은 좀 더 그 진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지능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올해 시범 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실럼 시각장애인 복지관 평생교육팀 유지은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2024년에 평생교육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인 여기 앞에 제목도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 지원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부제로는 디지털 손길로 만나는 새로운 실럼 세상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네, 먼저 사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다양한 부서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홍보와 모집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께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 수단으로는 아이프리가 있죠. 그리고 넓은 마을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ARS를 뭐 확인을 하신다거나 또 저희 실럼 폰에 있는 새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지사항을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나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저희 담당 부서나 복지관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궁금한 것도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접수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한 점 두 가지를 제가 찾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시각장애인 이용자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찾고 접수를 하려고 아이프리는 넓은 마을을 들어갔을 때 무수히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찾아야 될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정보화 교육을 예를 들었을 때 정보화 교육을 내가 하고 싶어서 저희 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의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1페이지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공지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거나 2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야만 찾을 수 있고 이런 불편한 점을 제가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집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고가 있구나, 나 이거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저희가 전화로 접수 많이 하실 거예요. 혹은 복지관에 오셨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듣고 접수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넓은 마을 아이프리 확인하고 이런 교육이 있네? 나는 지금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 접수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깜빡 잊고 뒤늦게 접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모집이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참여를 못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주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대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기관을 대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제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주로 콘텐츠를 이렇게
소비하는 애플리케이션, 저희 대표적인 저희 복지관의 실론폰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공학 기술을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 있죠. 뭐 아이폰에서는 뭐 싱 AI라는 뭐 앱도 있고, 뭐 설리번 플러스라는 앱도 있는데 그런 거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 외에 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그냥 복지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복지관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왔어요. 본인 복지관을 대표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뭐 미션이나 비전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 프로그램 홍보와 모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이건 대구 달성군 복지관인데 이렇게 대기자 명단도 다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명단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복지관 소식이나 이 배추김치 왜 나오죠? 오늘의 메뉴 식단표도 나오죠. 셔틀버스 시간표라든가 수강시청 버튼도 이렇게 있어서 앱 내에서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대표하는 애플리케이션 없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차트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정보교차 실태조사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이 한 85.5%로 나와 있죠. 이전에는 60%대였다가 85%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만큼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고, 물론 기종도 다 다를 수는 있고 활용 수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우리 실론폰에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 흐름에 맞춰서 올해 평생교육팀에서는 저희 실론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대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통합복지 지원을 해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입니다. 구현된 주요 기능인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막 찾아야 돼요. 그 부분을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리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즐겨찾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당 상품이, 예를 들어 쇼핑이라고 쳤을 때 어떤 상품을 내가 자주 검색했다면 그 상품에 대한 추천을 알림으로 날려주고 있죠. 그것처럼 자주 이용하는 프로그램, 스포츠면 스포츠, 정과교육은 정과교육, 문화 프로그램이면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즐겨찾기 등록해놓고, 해당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하는 시기에 맞춰서 푸시 알림을 통해서 한 번에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고, 이 푸시 알림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 내에 들어가면 바로 알림 메뉴가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프로그램 홍보를 확인을 했으면 접수를 하셔야겠죠. 쭉 읽어보고 원하는 프로그램이야, 난 접수를 하겠어 라고 하시면 지금은 복지관에 전화를 하시죠. 그러실 필요 없이 앱 내에서 바로 접수를 하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팀마다 접수하는 프로세스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서로 협의하면서 고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막 MZ세대에서 전화 거는 걸 막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화를 걸 필요 없이 앱에서 바로 접수를 하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기 이용자를 위한 정보 제공입니다. 저도 중도 시각장애인인데, 중도 시각장애인이나 그 가족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시각장애 가족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상담까지 연계해서 복지관으로 일단 오시게 할 거예요. 중도 시각장애인 분들의 가장 큰 목표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나오게 하셔서 이분들의 재활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프로그램이라던가 복지관 이용 만족도 조사를 앱 내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챗봇 기능을 통해서 이제 상담도 하실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국형 앱 접근성 지침에 맞게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개발 일정입니다. 제가 6월 달에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 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1월 달에서 2월 달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도 해서 좀 방향성도 잡아보고 저희 관련 팀들과 협업을 해서 좀 컨셉을 잡아볼 거고요. 2월에서 4월쯤에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 iOS 둘 다 시작할 거고 5월 달에는 개발된 앱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시각장애인 선생님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하고 테스트도 한번 해볼 거고 검수도 해보면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수정사항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좀 고쳐 나갈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6월 달에 스토어에 출시를 하겠습니다. 6월 달이 계획이긴 한데 꼭 잘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 되게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좀 약간 도전 의식도 있고 좀 잘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가짐도 있으면서도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초조함도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미 이렇게 시작된 일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루엣 브레일의 변화, 인공지능 기반의 점자 변환 솔루션으로의 첫걸음 발표를 맡은 정보기술팀 이해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루엣 브레일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브레일은 활자 문서를 점자 문서로 전환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저희 정보기술기반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최신 한글 점자 규정과 통일 영어 점자 규정을 지원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점자 문서를 편집 및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의 주업 사업 발표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점자 변환 솔루션으로의 첫걸음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적 기술 환경 변화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차츰차츰 도입하여 더욱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실루엣 브레일에서 업데이트되는 주요 사항들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한글 점자 규정 적용, 두 번째로 수학 접목 기능 개선, 세 번째로 UI UX 개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미지의 텍스트 추출 기능 추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새로운 한글 점자 규정 적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 11월 24일 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안을 공부하였고요. 개정되는 점자 규정에 따라 저희 실루엣 브레일에 한글 점자 규정을 적용하여 최신 점자 규정에 맞는 점자 문서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학 전용 기능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안에 따라 개정되는 수학 점자 규정을 적용하고 또한 수학 점자 규정에 맞춰 아래 한글 문서, 그러니까 HWP 문서의 수식 읽기를 지원을 하여 문서 편집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점자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HWP 문서의 수식 읽기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HWP 문서에서 제공하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수식을 간단하게 작성한 뒤 저장합니다. 그 다음 실루엣 브레일에서 앞서 저장했던 HWP 문서를 열고 문서 최적화를 실행하여 이후 전역을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 간편히 수식을 읽어올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UI UX 개선입니다. 보다 직관적인 UI UX를 적용하여 사용자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실루엣 브레일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부분과 사용자 경험의 면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헤매지 않고 행동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쉽고 효율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도입을 통하여 UI UX를 개선함과 동시에 실루엣 브레일 편집기를 더욱 고도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텍스트 추출 기능입니다.
네, 실루안 브레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첫 번째 기능인데요. 실루안 브레일에서 워드나 텍스트 문서를 불러오는 대신에 JPG, PNG, BNP 같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인공지능 기술로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실루안 브레일에서 텍스트 추출을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오면 인공지능 기반의 OCR 과정을 거쳐서 텍스트 파일로 열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텍스트 파일 내용을 검토한 후 정렬하여 활용하면 되는데요. 네, 스크린 화면 아래에 있는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처음 사진이 2023년 대체도서 대답부 이런 식으로 글씨가 있고, 그것과 같이 손으로 적은 듯한 글씨와 같이 사진이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을 불러와서 글자를 추출하여서 텍스트를 변환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손글씨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알아보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거쳐 손글씨를까지 완벽하게 인식하여 글쓴이의 의도에 맞게 손글씨가 추출된 것을 두 번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24년 실루안 브레일에서는 보다 사용하기 쉬운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정보기술개발팀은 시각장애인 학습권 보장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